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LA의 주택 중간 가격이 곧 1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 이 중간 가격은 그 전 5년 동안에 30% 이상이 급증을 해서 97만 5천 달러로 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10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많이 덥다 보니까 더위를 어떻게 견딜 것인지에 관한 방법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더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 8가지를 전하면서 그중 하나를 코리안 스파, 즉 찜질방으로 지목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박hin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주택 가격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왔네요. 곧 중간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 회사 진로우의 최신 자료를 보면 LA 시의 주택 가격, 중간 가격은 100만 달러에 육박했고 이제 곧 100만 불을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LA 주택 중간 가격은 97만 5,333달러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30% 이상 가격이 뛴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100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곧 100만 불을 넘길 것이란 관측입니다. 아무리 LA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주에서 LA보다 더 비싼 곳도 있을까요? 네, LA보다 더 비싼 곳은 모두 6곳입니다. 꽤나 많네요. 네, 이들 6곳은 산호세, 네. 산타마리아, 산타크루즈, 살리나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보시면 중가주 몬트레이 카운티에 속한 살리나스와 산타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북가주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이곳은 이미 중간 주택 가격 1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5년 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전해드린 그 6곳 중 한 곳인 산타크루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샌디에고입니다. 이 두 곳의 중간 매물가는 지난 5년 동안 40% 이상 올라갔습니다. 앞서 LA가 30% 이상 올랐다고 전해드렸는데 여긴 그보다도 10%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특히 이 기간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연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1% 물가가 와,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그렇게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엄청난 급등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네, UCLA의 도시계획 또 공공정책 마이클 렌즈 교수는 100만 달러 중간 가격에 대해서 아무리 임의의 숫자라고 해도 놀라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 나라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부를 축적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수치는 부를 축적하고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안정적인 주택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택시장 진입 장벽에 상당히 날카로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도 보면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주택 소유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데 아직까지 주택을 장만하지 못했다면 그럼 그 진입 장벽 더욱 높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 가격이 이처럼 오른 것이 단순히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만 골머리를 앓는 게 아니다.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렌트에 사는 경우도 힘들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렌즈 교수는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보통 주택 가격과 렌트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그 숫자가 변하게 되는데 네. 지금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높은 점에 있어서 같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의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주택을 알아보는 것도 캘리포니아주가 아니고 다른 지역을 검색하는 경우가 또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정보 회사인 레드핀이 네. 최근 주택 구입자들은 어느 지역을 설치했는지 살펴보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동안 전국 100개 이상 도심 지역들에서 레드핀을 통해 어느 곳에 매물들을 찾아봤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체 25.5%는
다른 지역을 많이 설치해서 다른 쪽으로 이주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 1년 전엔 23%였고 그 1년 전인 팬데믹 기간엔 19%가 그렇게 타 지역을 설치했는데 이번엔 더 많은 그런 주민들이 타 지역의 집을 장만하려 찾아본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에서 어느 지역에 주택을 가장 많이 사고 싶어 하는지 나와 있나요? 네, net inflow와 net outflow라고 해서 그 지역을 꼽아봤습니다. 이제 net inflow, net outflow라는 것은 이제 레드핀을 통해 주택을 설치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사는 지역 아니면 타 지역을 알아본 숫자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산출해 계산한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LA 지역 주민이 LA에서 주택을 설치한 게 아니라 뭐 텍사스주에 주택을 설치한 게 더 많다고 하면 LA는 net outflow가 높은 곳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net inflow가 가장 많은 지역,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설치한 지역은 바로 라스베가스였습니다. 아, 네. 그것도 LA에서 라스베가스를 가장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플로리다주 템파와 올랜도였고요. 또 5위에 이제 북가주 세크라멘토가 자리했습니다. 제 주위에 몇몇 분들도 아예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라스베가스 쪽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네, 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리서치가 가장 많았던 그런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net outflow가 많았던 곳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어서 뉴욕, 그 다음이 LA였고요. 또 워싱턴 DC, 시카고 그 뒤를 이었는데요. 보시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싼 네, 대도시들입니다. 네. 지난 6월에 라스베가스 중간 매물가는 41만 2천 달러였습니다. LA는 97만 5천 달러라고 했고 샌프란시스코는 140만 5천 500달러.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라스베가스 쪽이 절반 또 3분의 1에도 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이렇다 보니 모기지 페이먼트에서도 이 차이가 커질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데요. 라스베가스는 한 달에 중간 모기지 페이먼트로 2,721달러 21달러. 네, 죄송합니다. 2,721달러고요. 이에 반해서 LA는 6,439달러, 예. 샌프란시스코 9,281달러. 거의 한 달에 10,000불씩 집페이먼을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런 가격 부담에 이제 라스베가스가 타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이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꼽혔다는 분석이고요. 탑 10 안에는 이제 플로리다가 5개의 도시가 포함돼서 가장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뭐 홍수나 폭염 같은 자연재해나 기후 관련 위험에 직면한 주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뭐 피닉스 같은 경우는 7월에 계속해서 폭염 경보, 주의보 맞아요. 이렇게 발령이 될 정도로 폭염이 엄청났는데 플로리다주는 그나마 따뜻하면서도 그런 게 적어서 인기가 큰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LA는 이번 주에 그래도 몬순 기후 영향으로 기온이 조금은 내려갔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덥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찜통 더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한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죠. 네, 더위 견디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그 8가지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한국식 찜질방이어서 눈에 띕니다. 우선 워싱턴 포스트가 꼽은 8가지 방법들 간략하게 전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프론트 포치에서 릴렉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관이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그 지붕 있는 곳. 네, 그늘진 이 곳에서 앉아서 쉬는 미국식 거죠. 양식기 주택에는 그게 포치가 하나씩 다 있죠. 있으니까, 네. 거기서 흔들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맞아요. 괜찮죠. 영화에 많이 나오는 많이 장면이죠. 나오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믹스드 에이비에이션 칵테일, 그래서 칵테일 마시기였고요. 세 번째가 바로 한국식 찜질방을 찾는 것입니다. Visit a Korean Spa's Cold Room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에게 수영 가르쳐 주는 것. 다섯 번째는 더위에 대해서 불평불만 그만하기. 또 여섯 번째 냉장고 냉동칸 안에 머리 넣기. 일곱 번째는 아이스크림을 대량으로 만들기. 네. 마지막 여덟 번째 텍사스식 에어컨 틀기 등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그 에비에이션 칵테일을 섞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에비에이션이 칵테일 중에 하나인데 찐으로 만드는 칵테일인데 이게 술 마시는 칵테일을 만드는 게 지금 더위를 잊게 해준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칵테일을 만드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마시면은 이게 더위가 더할 텐데. 더할 텐데요. 그래서 한국식 찜질방 얘기가 나와서 이열치열을 말하는 건가? 날이 한창 뜨거운데 프론트 포치에서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네.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한은 이열치열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리안 스파스 콜드 룸이라고 적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또 이열치열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찜질방에는 추운 데가 있어요? 네, 네. 냉탕 뜨거운데 맞아요. 차가운데 아, 왔다 갔다 냉탕 하면서 있습니까? 네네네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 한국식 찜질방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이제 되나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카렌 아티아라는 분이 네. 텍사스에서 그 달라스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식 찜질방을 갔다 온 후기를 이제 적은 건데요. 궁금합니다. 40달러 내면 네. 한국식 사우나 이른바 찜질방에서 밤새 지새울 수 있다라고 그렇죠. 했고요. 입장객들은 적외선방, 소금방, 한증막 이런 다양한 건식 사우나 비롯해서 온탕, 냉탕까지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또 추가 요금 내면 전신이나 얼굴 마사지 비롯해서 여러 미용 시술까지 가능하다는 점 전했고요. 네. 찜질방 안에 그 식당 있잖아요. 예. 거기서 뭐 한국식 불고기, 밥, 음료 같은 거 즐길 수 있는 건 덤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콜드룸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냉방, 이 차가운 방과 또 온탕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지만 콜드룸 쪽에 많이 있었다고 했고 예. 목욕 마치게 되면 기분이 상쾌하고 잠도 훨씬 더 잘 잘 수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찜질방 체험은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기회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찜질방이 가장 좋네요. 저는 찜질방을 잘 못 가봤습니다. 한 번 갔다가 질색을 하고 나와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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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니까 뭐 남자 여자들이 다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 상당히 좀 개면 적어지고. 네. 저는 한국에서 갔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저 찜질방은 안 들어갑니다. 찜질방에서 파는 식혜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니 뭐 시켜 먹으러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람도 저는 그냥 보고. 사우나만 뭡니까 남자들만 들어오는 사우나만 가게 되는데 네네. 그 찜질방은 좀 아무래도 아직도 좀 이상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